안녕하세요. 경제의 창위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2주 동안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의 고객 예탁금이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정시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고, 특히 최근 한 2주 동안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코스닥 종목들이 상당히 급락을 했고, 코스피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했던 종목들이 낙폭이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따른 고객 이탈 자금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2차전지 소재를 비롯해서 신용이 중단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리하게 미수를 쓴다든지 단기 자금을 유통하면서 이 부분이 또다시 악성 매물로 쌓이면서 강제 손절당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특히 물려있는 이 종목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과연 이걸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혹은 이걸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 이거를 너무 본인의 그 종목에 이입돼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의 그냥 예시 중에 하나로 삼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주식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국경제TV에 최충성 파트너님이 한 주 더 나와주셨습니다. 최충성 파트너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2주 연속 나와주셔서 저는 굉장히 고마운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나마 우리 최충성 파트너님이 나오셔서 종목 얘기를 좀 하실 수 있게 되어서 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최근 한 주간 시장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답답한 시장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좀 큰 관점에서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인생에 좀 단 한 번의 기회가 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비슷한데요. 사실 이제 그 투자의 관점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뭐 여기는 굉장히 어려우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혹은 여기 이제 기회를 찾으실 분도 있을 건데, 저도 이제 먼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 위에 고점에서 지금 올해 저점까지 두드려 맞았던 그 하락폭을 본다면 사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커요. IMF보다 더 크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상 초유로 정말 크게 얻어맞은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주식시장은 그 반대급부터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은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낙폭이 바로 해소가 되지 않겠죠. 어떤 가격 조정의 클라이막스 구간으로도 또 들어갈 거고,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보통은 이게 또 가속화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조정을 어쩌면은 더 깊게 유도할 수도 있지만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한 가격 그 기간 조정보다는 차라리 단번에 나오는 가격 조정이 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 코스피 지수가 지금 보면 이제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고점들을 저점들을 다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구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는 이미 충분히 드렸고,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이, 최근에 그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신용을 대부분 중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신용을 많이 쓰셨던 분들은, 레버리지 효과를 노렸던 분들이 지금 상당히 코너에 몰렸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무리하게 미수 거래를 하면서 오히려 단기간에 매도 압박이 더 커지는 악순환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전통적으로 좋아했던 종목들 단기간에 혹은 장기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이걸 과연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거냐. 네. 기본적으로 본다면 뭐 계속 보유를 할 거냐, 아니면 손절을 할 거냐, 아니면 손절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 계좌 상황을 다 종목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시를 못 드리지만, 저는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최충성 의원님한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을지. 저는 일단은 한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게, 저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카카오 뭐 워낙 낙폭이 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카카오가 관심에서 멀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카카오가 여전히 개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수 1위인가 그렇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이게 정말 관심에서는 멀어졌지만 보유는 다 하고 계시는구나. 네.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최충현 파트너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카카오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최근에 또 뭐 주가 조작 이슈도 좀 있고 굉장히 좀 안팎으로 굉장히 좀 속 시끄러운 그런 상황인데 일단 관련해서 사실 지금 뭐 좀 비중을 줄이시라 말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일단 관련해서 최근에 그래도 IT 관련해서 네이버나 카카오 우리나라 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좀 큰 관점에서는 좀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4분기부터 이제 신사업에 좀 집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AI 관련돼서 좀 접목을 시켜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 이제 하이퍼클로바 X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퍼클로바 X를 좀 발표를 했었고 카카오도 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을 좀 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지금은 그냥 기다리자. 4분기에 뭔가 실적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도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기존에 20년도에 굉장히 좀 좋게 봤었는데 그때도 이제 상승이 나올 때 조금 플러스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내수에 굉장히 좀 갇혀 있는데 뭔가 해외로 좀 뻗어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 굉장히 좀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한 그런 사업 구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알파적인 요소가 뭔가 부합되지 않으면 사실 카카오가 재평가돼서 상승이 좀 시원하게 기존처럼 나오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좀 카카오는 이왕 좀 벌어졌기 때문에 기다리자라는 좀 관점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이거를 당장 매도해서 어떤 걸 대안을 모색하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은 조금 더 버텨볼 구간까지는 내려왔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카카오가 과연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탈이 과거의 영향을 참을 수 있냐라고 보면 네. 어쨌든 카카오는 사실 이제 지주회사 거이잖아요. 그쵸. 이제는 워낙 많은 자회사들 상장을 시켰고 사실 지금도 상장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는 자회사를 상장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지주회사의 한계점으로 본다면 주가가 가급적 회복될 수는 어렵다는 건데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이미 손절할 시기가 지났다. 지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손절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시간과의 싸움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요거를 한번 이런 측면은 어떨까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자리에서 손실을 확정하고 나오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자리인데 그렇다면 카카오를 말고 다른 걸 교체해보는 전략으로 가는 거는 네. 물론 이제 그 현금화 시키면 손실이 확정되는데 네. 이거를 다른 종목으로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AI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교체를 하는 건 어떨까요? 아예 교체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비중을 그래도 조금은 줄이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 그냥 손실을 확정해 버리면 사실 오히려 뭐 기술적인 반등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좋지 않고 카카오만 뭐 타겟 잡아서 지금 떨어지는 시장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멀리 보신다면 뭐 반등이 나올 때 조금이라도 좀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만약 AI 앞서서 말씀드렸던 AI 쪽에 좀 타겟을 잡으신다면 AI 헬스케어나 말씀하신 AI 의료 관련해서도 굉장히 최근에 AI 관련주들 상승 나왔다가 다 좀 쉬어가는 와중에도 의료 AI는 굉장히 좀 잘 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포인트 잡으신다면 직접적인 투자는 항상 좀 좋다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네. 그렇게 관점을 그러면 잡으면 그럼 요거는 어떨까요? 요거를 10%씩 매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AI 반도체 나중에 뭔가 사고 싶을 때 네. 10% 정도만 매도를 해서 그쪽으로 넘기고 또 시기를 두고 10%만 매도를 해서 넘기고 이렇게 분할로 매도하는 전략은 어떨까요? 네, 그런 전략을 저는 선호합니다. 저도 선호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최충현 파트너님하고 그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그 손절 시기를 놓친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현금화 시킨다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뭔가 교체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현금화만 시키면 손실 완전히 확정이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좀 한다면 그래도 이거는 뭔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근거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펀더멘탈 상으로 사이클 상의 경기 사이클 상의 문제라서
이 사이클이 지나면 펀더멘털이 회복된다라고 하면 저는 보유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처럼 구조적으로 지주회사의 한계나 자회사의 상장이나 혹은 기대했던 펀더멘털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게 단순하게 경기 사이클이 회복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그만큼 과거처럼 회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에는 못하겠지만 10분의 1씩 분할로 한번 교체해보는 전략은 저도 최충선 파트너님 의견이 상당히 괜찮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아주 장기간 하락했던 종목은 가감하게 한 10%씩이라도 끊어서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쪽으로 어차피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다면 뭐 교체해보는 전략이 어떨까 그렇게 결론을 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매매하는 관점에서는 뭔가 교체 매매를 할 때는 지금 내가 답답하니까 그냥 덜어내신 것보다 뭔가 살 수 있을 때 뭔가 살게 좀 보일 때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게 그러면 시장이 좋을 때 교체하는 게 나을까요? 시장이 나쁠 때 교체하는 게 나을까요? 나쁠 때 교체하는 것도 오히려 기회가 좀 될 수 있습니다. 탄력성 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지주회사 자체가 좀 묵직하게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사실 선택을 하는 건데 지금 뭐 주도 섹터가 계속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 주도 섹터가 어느 정도 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그 시점을 좀 노리시는 전략이 어떨까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시장이 지금처럼 많이 하락해 갈 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는 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은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다음 종목 제가 네. 아주 민감한 종목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에코프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에코프로처럼 단기간에 기대감을 가지고 굉장히 급등을 했고 주가도 10배 이상 올랐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한 어제 가격 딱 보니까 고점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 빠진 요 시점에서 어떤 분들은 가격이 뭐 20만 원대, 10만 원대 복원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큰 절망적인 그 포커스를 잡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반등이 나서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하고 더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딱 지금 정도 절반 정도 빠졌을 때가 가장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요 에코프로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우리 또 최종 파트너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네. 팔아야 되나요? 에코프로는 좀 비중 축소 관점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90만 원대 여기 이제 눌림목을 좀 지나가던 이 시점에 9월 달에 한 번쯤은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에코프로를 보면서 조금 비중 축소를 하거나 내가 좀 포지션을 바꿔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 지금 보고 있는 가격 선 자체가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아마 100만 원 정도 되면은 나 조금 비중 줄이거나 조금 더 담거나 포지션을 좀 어떻게 취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일단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저자를 좀 보고 계실 건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으나 일단 지금의 좀 경기 구간에서 좀 좋지 않은 그런 사이클에 좀 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에코프로가 상승을 강하게 했던 거는 테슬라가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뭐 기대감이 많이 좀 부합이 됐을 텐데 지금 실적 뭐 한 번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낙폭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 좀 차후에 좀 볼 때 제조업이 사실 한계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뭐 사이클이 사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한번 확 호황기가 있다면 이제 안 좋아지는 그 시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클이 형성되는 단계라서 멀리 보면 괜찮겠지만 지금은 조금은 좀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았나 성장성에 그 다음을 좀 보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좀 기회를 보는 그 시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그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 보는 시각이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 보는 시각이 기술적 분석을 하면 이거는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만약에 역으로 에코프로를 만약에 공매도를 한다면 어느 정도 선 반등 주면 할래라고 물어보면 저도 한 95만 원 선 생각을 했거든요. 95만 원 선 위로 오면 예를 들어서 공매도 쪽에서 부담 없이 또 때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제 좀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 최근에 이제 테슬라 실적이 안 좋았고 네. 미국의 지금 그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급락했잖아요. 네. 그 앨범하나 이런 것도 뭐 10% 15% 계속 급락을 했고 결국은 우리가 이차전지 소재들이 이 리튬 가격이 많이 종속돼 있다. 실적이 좀 펀더멘탈이 문제가 됐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다 뭐 누구나 요즘은 다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제 어제 이번 주에 나온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온 레포터들 중에서
살짝 충격을 받았던 게 우리가 이제 중국의 LF 배터리를 좀 펌한 부분도 있고 혹은 중국의 3원계 배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낮은 수준으로 판단했고 중국이 그 이차전지에서 그 1위를 차지하는 거는 중국에 국한되어 있는 거야라고 중국 시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끼리 시장에서 국한됐다고 판단했는데 제가 지난주 레포트를 보니까 유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이게 텃밭이거든요. LG엔솔이 유럽에서 점유율이 한 70%를 제가 작년에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분기 3분기에 나온 레포트를 보니까 중국이 유럽에서 배터리 점유율이 40%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LG엔솔이 70% 넘었거든요, 점유율이. 그러면 어쨌든 간에 중국이 40%까지 치고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60%대는 안에 또 이제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 LF 배터리로 40% 육박이 어려운데 가만히 보니까 또 3원계 배터리들이 많아요, 중국에.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에서도 중국이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 나왔다라는 부분인데 이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2차 전지는 전기차 수요 감소와 더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요거는 좀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2차 전지 펀더멘탈과 관련된 실적에서 부분은 네. 사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나뉜데 이걸 우리가 실적 펀더멘탈을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는 게 지금 맞을까요, 지금? 네, 중장기적으로는 뭐 괜찮고 가격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제 반복되는 건데 저도 이제 리포트 말씀하신 리포트 보고서는 중국이 이렇게까지 따라잡히다니. 사실 제조업은 항상 이제 경쟁 업체가 항상 생기고 가격적으로 좀 후려치는 속된 말로 그런 것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 좀 투자 관점을 좀 보신다면은 기술력이 따라올 수 없는 것들을 보시는 그런 뭐 섹터라든지 뭐 전구체 이런 것들은 사실 중국이 좀 따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2차전지 관련해서 지금은 좀 계속적으로 좀 관망하는 포지션을 좀 잡으셔야 된다는 게 내년 좀 미국 대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트럼프가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 완전히 배척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민주당의 색깔과 좀 공화당의 색깔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투자 포인트가 좀 있지 않을까 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점유율 90% 넘어갈 수도 있다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워낙 강하게 할 거기 그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긍정적인 요인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좀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냉정하게 상황을 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2차 전지가 우리나라의 가장 근간에서 아주 뛰어날 수 있는 반도체와 육박하는 혹은 넘어가는 산업이 되면 좋은데 그 좀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항상 이제 대부분 분들 얘기해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2차 전지 너무너무 좋아. 근데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오른 거는 맞아. 근데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 다만 이게 지금 공매도에 의해서 굉장히 수급적인 압박을 받는 거야라고 하는데 대부분 수급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수급적인 부분만 얘기해서 끝날 건가? 아니면 우리가 펀더멘탈을 냉정하게 좀 평가해서 기업별로 그래도 적어도 섹터별로 옥석 가격을 좀 해야 될 거냐면 모든 섹터가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같이 올라가지만 그게 한 번 정도 필터링이 되는 시점에 산업이 어느 정도 기반이 올라서는 시점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차전지 소재라서 무조건 다 좋아야 되라는 게 아니라 옥석 가리기는 좀 할 시점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민감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 에코프로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됩니까? 반등시 손절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유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반등시 손절을 좀 원하실 건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이제 8, 90만 원짜리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에코프를 계속 중점적으로 많이 봤는데 지금 여기서 사실 반등 나와서 이제 돌아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느니 지금 좀 비중 축소해도 사실 또이또이가 좀 될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반등을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좀 상승이 나오기에는 기술적으로 좀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비중을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나올 때 시장이 좀 괜찮을 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예 좀 멀리 보신다면은 사실 에코프로보다는 저는 포스홀딩스 쪽에 좀 손을 들어드리고 싶고 국내 유일한 뭐 소재부터 완성 단계까지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밸류체인 업체이고 사실 우리나라의 2차전지는 포스코를 축으로 사실 돌아왔기 때문에 진짜 좀 멀리 내가 보고 투자를 하겠다 하시면은 포스코홀딩스를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2차전지가 많이 부각되고
거품이 꼈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사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거품 끼다 좀 말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도 여전히 좀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포스코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 좀 줄이고 다른 쪽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 포스코 쪽으로 좀 갈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네. 있겠다, 그렇죠? 그 이제 옥석 가리기를 좀 해보자는 측면에서 에코프로와 포스코 쪽은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고, 내가 2차 전지를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차라리 지금 가격적인 부담이 좀 큰 에코프로보다는 혹은 포스코 쪽으로 오히려 더 교체는 좀 해볼 수 있다라는 네, 그쵸. 전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 요 부분은 이제 저도 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좀 생각 좀 많이 들고, 그 2차 전지 전체를 놓고 어떻게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냐라는 부분은 사실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감론을 벌이는 게 크게 도움은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전략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안에서 최소한 내가 2차 전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조금 그 안에서 종목별로 조금 교체 전략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 아예 2차 전지 자체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격 반등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시장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지금 그냥 교체를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인데, 좀 이렇게 결론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네, 전체 보면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비슷한 생각이고, 다만 가격적인 밸류가 너무 높은 쪽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무너질 때가 차라리 교체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가격이 높았을 때 이 높았던 종목들에 대한 조정은 어차피 시장이 좋더라고 하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이 좋을 때면 사실 교체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교체할 만한 종목들이 계속 상승하면 오히려 교체 타이밍을 놓치는데, 오히려 시장이 어려울 때 다 같이 내려오면 차라리 조금 과감하게 내가 교체할 종목도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오히려 교체하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이 좀 들고요. 2차 전지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은 맞지만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는 좀 냉정히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는 조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도 주식을 30년 했고 트레이더로도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뭐 애널리스트도 오래 했는데, 저는 이제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은 경제 논리로 좀 냉정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30년 주식이 있으면서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애국심에 기댄 주식이거든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애국심을 호소하는 것에서 성공하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개인이든 혹은 기업의 형태가 됐든, 우리가 예전에 바이코리아 열풍이 굉장히 불었을 때 네. 그때도 굉장히 애국심이 많이 호소를 했는데 그 펀드 수익률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90%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는 것처럼 주식은 애국심보다는 조금 더 냉정하게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네. 질문을 좀 더 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이거는 모든 섹터 다 떠나서 만약에 나는 지금 2차 전지를 팔고 뭘 사겠다, 네. 어느 섹터로 가겠다라고 딱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대체할 수 있는, 만약에 교체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는 여기로 교체를 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섹터로 본다면 항상 이제 주도 섹터는 대장주의 좀 역할을 해야 되고 덩치가 좀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보자 제약바이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구체적으로 어느 쪽 제약바이오? 어느 쪽 제약바이오? 뭐 어떤 섹터라고 본다면 네. 그냥 일단 이번 연도는 카티, 음, 그 카티 치료제, 뭐 안질환 음. 관련해서 있었고 마이크로바이옴 있었고, 최근에 좀 이슈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음. 관련해서 네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잡고 이제 움직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어제 럼피 그 관련해서 또 이슈가 또 나왔거든요. 국내에서 첫 발병된 건데, 그렇죠. 일단은 1차적으로 다음 주 바로 보신다면은 일단은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제일 먼저 좀 뛰어오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조류 독감이나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제 계절성으로도 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좀 접근했기 때문에 일단 동물 백신 관련주들 잘 보자.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종목을 조금 더 파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좀 체시스가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로 간 건 아니지만 일단은 먼저 올라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일단 1차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제약바이오 세트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세부적으로 테마나 단기 쪽은 우리 최충석 파트너님이 말씀 잘 해주셨지만, 보통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드렸는데
그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혹은 금리 인상 중단 시기에 가장 그 성적이 돋보였던 게 IT 빅테크가 이번뿐만 아니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또 하나는 대형 제약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형 제약사들이 팬데믹 이후에 보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장 큰 팬데믹은 스페인 독감치지만 그 사이에 잔잔하게 WHO에서 팬데믹 규정했던 뭐 홍콩 독감이나 아시아 독감 이런 식에 보면 그 직후에 2년, 3년 뒤에 제약회사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사람들이 병원 안 가요. 아파도 안 가요. 만성 질환자도 가급적이면 안 갑니다. 병원 가서 걸릴까봐.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신약을 대형 제약사들이 팬데믹 기간 출시 안 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 한 2, 3년 동안 신약 출시가 멈춰 있죠. 그때 이제 제약회사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죠. 모멘텀은. 그리고 팬데믹이 끝나면 몰려있던 그 멈춰져 있던 신약 발표가 신약들이 몰려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제약회사 실적이 관련된 종목이 아니면 최악으로 가고요. 팬데믹이 끝나서 한 2, 3년 동안 제약회사 실적이 굉장히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요거는 하나의 좋은 팩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 최근에 고객 예탁감이 너무 많이 감소하고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은데 과연 이제 지금이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만큼 조정을 다 두드려 맞고 지금 제일 마지막 구간을 못 버티고 나가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여기서 조금 우리가 버티기 위해서 물려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거는 뭐 카카오든 에코프로든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뭐 비중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여건에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달라질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좀 더 견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경제창위에서는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좀 나눠드리려고 하고 앞으로 많은 좋은 분들이 나오실 건데 오늘도 우리 한국경제TV에 최충선 파트너님이 나오셔서 종목과 관련된 많은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앞으로 종종 나오셔서 계속 좋은 말씀을 해달라고 강요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창위는 종목 얘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아주 상투적인 얘기지만 뭐 새벽이 항상 어둠이 가장 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절정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올 시점에 다 왔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주식 투자를 그만두시면 정말 바닥에서 그만두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창위 이재현이었습니다.